다리가 부러진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나는 뛰고 말 테야. 분노의 질주 6편은 서유럽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전편에서 레이에스의 1억 불 한탕에 성공하고 정부의 추적을 피해 전 세계를 떠돌던 도미닉 팀. 어느 날 도미닉 앞에 정부 요원 홉스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가 건넨 사진은 4편에서 죽은 줄 알았던 도미닉의 여자친구 레티가 적인 오웬 쇼 팀의 일원으로 찍혀있는 사진. 홉스는 영국 특수부대 SAS 출신의 엘리트 악단 오웬 쇼가 특별팀을 구성해 전자폭탄을 만들 부품을 모으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레티를 잊지 못했던 도미닉은 전 연인 레티의 생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고, 도미닉 팀의 전과를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동료들을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한편 런던 시내에서 길거리 레이싱 대회가 열리고 레티와 도미닉은 만나게 되는데, 레티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악당과 함께 하고 있었죠.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눈빛은 여전한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레티의 상처에 대해 말해가면서 레티도 경계를 풀지만 기억이 돌아오진 않죠. 한편 도미닉 팀은 인터폴이 잡은 오웬의 부하를 통해 오웬의 위치를 알아내고 오웬 쇼 일당은 무기를 실은 소동 차량을 탈취하려 하고, 도미닉 팀과 격돌하게 되는데 탱크까지 등장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위험에 빠진 레티를 온몸을 날려 도미닉이 구해내고, 오웬도 붙잡게 되지만 브라이언의 아내인 미아를 인질로 납치했기 때문에 오웬을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도미닉 팀은 납치된 미아를 구하기 위해 오웬 일당이 탄 비행기와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결국 오웬 일당이 탄 비행기까지 박살내고 도미닉과 레티, 브라이언과 미아도 다시 무사히 만나게 되죠.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또 다른 메인 빠박형 제이슨 스타덤이 하노이 차를 박아버리고 도미닉에게 전화를 하죠. 3편에서 도쿄로 넘어간 한이 제이슨 스타덤에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3편과의 스토리 연결, 그리고 7편의 제이슨 스타덤 출연의 덮밥을 던지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빈 디젤과 폴 워커가 나오지 않는 작품으로 시간상으로 6편에서 애인 지젤을 잃고 도쿄로 떠나온 한이 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스피노프격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쇼는 차에 관심이 많은 사고뭉치에 일단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불법 자동차 경기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쇼는 이혼한 아버지가 있는 일본 도쿄로 보내지고 아버지와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죠. 아버지는 다시는 좆도 차 근처에 얼씬거리는 거 야매떼 라고 하지만 아버지만 좆도 안 듣는 쇼는 첫날부터 일본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레이스를 하러 가죠. 쇼는 거기서 닐라라는 여자를 만나 호감을 느끼는데, 닐라에게는 도쿄의 DK, 즉 드리프트 킹이라 불리는 타카시라는 남친이 있었고,
타카시와 쇼는 밀라를 두고 시비가 붙어 차배틀로 결판을 내려 합니다. 타카시의 사업 파트너인 한은 자신의 튜닝카를 선뜻 빌려주는데 쇼는 타카시와의 드리프트 배틀에서 한의 차를 박살내 먹죠. 한은 쇼에게 드리프트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쇼는 밀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타카시와의 시합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 타카시는 야쿠자 삼촌으로부터 한이 자신의 사업 자금을 빼돌려 먹은 걸 알게 되고 결국 타카시와 한은 다투게 되는데 그 레이싱 대결 중 갑자기 이문의 차 한 대가 한의 차를 들이받고 한의 차는 불에 휩싸이게 되죠. 쇼는 스승 한의 복수를 위해 타카시와의 대결을 하고 쇼는 승리에 새로운 드리프트 킹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분노의 질주 5편의 악역인 오웬 쇼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그의 형인 전직 SAS 암살 요원 데커드 쇼가 찾아와 동생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데커드는 LA에 있는 홉스를 찾아가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때마침 맞닥뜨린 홉스와 육탄전을 벌이게 되고 전성기 시절의 락바텀까지 구사하지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홉스는 데커드의 폭탄 때문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데커드는 해킹한 정보를 가지고 도쿄로 한을 찾아가 한을 살해하고 도미닉에게 한의 죽음을 알리죠. 한의 장례식에 나타난 데커드를 도미닉이 죽였고 이 결국 대면한 순간 치사하게 데커드는 총을 꺼내드는데 이때 미스터 노바디라는 자가 끼어들어 도미닉을 찾아오고 데커드는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미스터 노바디는 신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을 노리는 극형 테러리스트가 램지라는 해커를 납치했다면서 램지와 신의 눈을 되찾아주면 신의 눈을 사용해 데커드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하죠. If you get the God's Eye for me, I've already got authorization for you to use it until you get Shaw. 도미닉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멤버들을 소집합니다. 램지가 납치된 수송 차량의 정보를 입수한 도미닉 등은 하늘에서 침투. 연락 뽕따이 옹박형이 지키는 해커 램지를 치러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램지는 신의 눈 프로그램을 스피드 드라이브에 넣어서 친구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중동의 부자에게 이미 팔아넘겨버렸고 램지 친구의 도움으로 도미닉 일행은 중동 부자 파티에 참가해 슈퍼카에 장착된 스피드 드라이브를 가져올 작전을 실행합니다. 냄새를 맡은 데커드가 현장에 나타나 회방을 놓지만 천신만고 끝에 스피드 드라이브를 빼내고 신의 눈을 사용해 데커드 쇼를 찾아냅니다. 미스터 노바디의 지원을 받아 데커드를 습격하지만 테러리스트 제케이드가 방해를 하고 도미닉 일행은 신의 눈을 다시 빼앗겨버립니다. 도미닉 팀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홈그라운드인 LA로 데커드와 테러리스트 제케이드를 끌어들입니다. 홉스는 권총 한 자루로 헬기와 맞다이를 두고 권총이 아니었네요. 도미닉과 데커드는 연장을 들고 분노의 맞다이를 뜹니다. 결국 도미닉 일행은 테러리스트 대전 유단시키고 데커드 쇼도 감옥에 잡아넣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있을 곳은 가족 곁이라는 걸 깨닫고 은퇴를 하고 브라이언과 도미닉은 1편 마지막 장면처럼 서로를 쳐다보며 출발하는데 추모곡 See You Again과 함께 이들은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포로커가 있을 하늘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분노의 질주 멤버들.
도미닉은 레티와 함께 쿠바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을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여자는 첨단 테러 조직의 사이퍼였죠. 도미닉은 베를린 EMP 탈취 작전에 홉스와 참가하는데 임무를 완수한 도미닉은 막판에 홉스를 들이받고 EMP를 가로챈 뒤 사이퍼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몇 가지 혐의로 인해 홉스는 감옥에 가게 되고 전편에서 감옥에 갇혔던 데카드 쇼와 만나게 되죠. 미스터 노바디는 쌍라이트 형제, 홉스와 데카드를 감옥에서 끌고 나와 도미닉이 최강 테러 조직 사이퍼와 손만 잡았음을 알려주고 최악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홉스와 데카드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사이퍼와 도미닉은 미스터 노바디의 기지를 공격해 실편에서 멤버들이 훔쳤던 해킹 프로그램인 신의 눈을 다시 가져가 버리죠. 비행기 안에서 사이퍼는 도미닉에게 그의 전 애인 엘레나와 그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레티가 죽은 줄 알았던 기간에 엘레나는 임신을 했고 사이퍼가 이들을 납치했던 거죠. 한편 도미닉이 뉴욕에 있다는 걸 알아낸 멤버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장관의 핵미사일 발사 코드를 빼앗은 도미닉을 포위해 잡으려 하지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핵과 신의 눈을 얻은 사이퍼는 엘레나를 그만 죽여버리고 러시아의 해군 잠수함 기지였던 곳을 습격해 핵 잠수함까지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데카드 쇼와 그의 동생 오웬 쇼가 사이퍼의 비행기에 침투해 힘들고 있던 도미닉의 아들을 구출하고 사이퍼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버립니다. 테러리스트 사이퍼의 음모는 일단락되고 데카드는 도미닉의 아들을 무사히 도미닉에게 데려다 주는데 도미닉은 아들의 이름을 브라이언이라고 지어주죠. 분노의 질주 6편에서는 정예 멤버인 지젤과 한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죽는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후속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팬으로서의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독도 드리프트는 다른 시리즈에 비해 조금 섬세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1, 2편이 시원한 속도감 위주의 레이싱이었다면 독도 드리프트는 보는 내내 화려한 드리프트의 향연이 펼쳐지죠.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폴 워커의 유작입니다. 영화를 약 80% 촬영했을 즈음 2013년 11월 30일 자선 행사장으로 이동 중이던 폴 워커의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불에 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죠. 영화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폴 워커의 사망으로 개봉일이 연기되고 동생들의 대역과 CG로 후반부 촬영분을 완성하고 브라이언이 가족을 위해 은퇴한다는 얘기로 시나리오도 수정이 되게 됩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브라이언이 해변에서 동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장면과 브라이언이 도미닉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양갈래 길에서 헤어지는 장면은 눈물이 찡하게 하는 감동과 먹먹함을 느끼게 합니다. 7편에선 엄청난 스케일의 액션 장면이 많았는데요. 그중 멤버들이 슈퍼카를 탄 채 스카이다이빙 하는 장면과 아부다비 부자 파티에서 슈퍼카로 건물 사이를 날아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놀랍게도 스카이다이빙 장면은 CG가 아니라 실제 아리조나 3600m 상공에서 슈퍼카를 실제로 떨어뜨려 완성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할 도전 정신에 물개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아부다비 부자 파티에서 나온 슈퍼카는 세계에 7대만 한정 생산된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라는 차로 약 39억을 호가하는 차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5대의 복제품을 제작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8편은 컴퓨터 천재 램쥐와 사이퍼가 벌이는 IT 대결과 배우들의 입담 대결도 재밌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스토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영화의 액션씬만큼은 기대 이상이고요. 특히 뉴욕 시내에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수백 대의 자동차를 해킹해서 좀비카를 만들어 무인원격으로 조종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죠. 이상 분노의 질주 총 8편의 스토리 리뷰였는데요. 스토리를 알고 나서 다음 편을 보러 가신다면 그 재미가 200배는 되실 것 같네요.